안녕하세요. 창의력 미술 오은정쌤입니다. 오늘은 아이들 미술 교육을 작은 집에서 운영하는 홈스쿨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홈스쿨이라 하면 뭘까요?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형태를 홈스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통 아파트 아니면 주택, 빌라 이런 곳에서 운영을 하는 곳이고요. 가끔 오피스텔에서 운영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는데 가끔 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오피스텔 주소를 가지고 교육청 담당자한테 찾아가서 정확하게 여기서 홈스쿨을 운영하실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홈스쿨을 운영한다. 내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형태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하죠. 이 홈스쿨 형태는 보통 아파트 주택의 방 하나나 아니면 거실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을 내가 몇 명 정도 그룹으로 가르칠 거냐에 따라서 방을 선택하기도 하고 거실을 선택하기도 하고 있고요. 또 내가 지금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 가족들을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방을 하거나 거실에 하는 걸 선택하시는 건 좋습니다. 거실과 방 중에 어디가 좋냐고 물은다면 방이 좋습니다. 왜요? 약간 좀 갇혀있는 공간이고 폐쇄적이고 거실은 아무래도 여러 방과 연결되어 있고 부엌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방에서 수업하는 게 좋습니다. 방의 크기는 4명에서 6명 아이들이 모여서 수업하기에 적당한 크기, 한 5평에서 7평, 좀 작게는 4평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상을 놓고 아이들을 4명에서 6명을 가르칠 수 있는 방 크기면 좋을 것 같고요. 거실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방이 너무 좁아서. 그런 경우는 부엌과 화장실 입구와 조금 분리될 수 있게끔 칸막이라든지 파티션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 홈스쿨을 운영하려고 해. 그러면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게 뭘까요? 바로 시장 조사예요. 내 동네, 내 지역, 내 아파트, 홈스쿨은 가까이 있는 아이들이 우리 집에 와서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내 가까이에 있는 동네 아이들이 영아가 많은지, 유아가 많은지, 초등학생이 많은지, 중학생이 많은지를 먼저 조금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인구조사 같은 거죠. 학교 학생 수도 알아봐도 좋고요. 유치원에 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셔도 좋고요. 구청에 가셔서 인구조사 같은 데이터를 받으셔서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경쟁 업체가 몇 개가 있는지, 홈스쿨이 또 있는지 없는지, 미술학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여기 어머님들이 어떤 홍보 방법으로 아이들 교육기관을 알아보는지도 알아보신 후에 내가 홈스쿨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홈스쿨에 수업을 하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될까요? 당연히 책상과 의자를 준비해야 되겠죠? 4명에서 6명 정도 소규모로 홈스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4명에서 6명 아이들이 수업할 수 있는 책상이면 좋은데 이 책상이 크게 6명이 동시에 앉을 수 있는 책상이기보다는 2조각이나 4조각으로 분리도 될 수도 있고 붙여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용이하긴 한 것 같아요. 책상 높이는 어느 정도이면 좋을까요? 내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초등학생 아이들 앉았을 때 높이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동네 유치원이 많아. 그럼 유아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책상을 준비하시는 게 좋고, 내 지역, 내 아파트 동네 아이들 인구에 맞게끔 책상 높이, 책상 사이즈, 의자 규모 이런 걸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미술 수업을 한다고 해도 미술 재료뿐만 아니라 노트북 같은 것도 필요할 것이고 화이트보드 같은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TV 화면이나 아니면 아이들한테 뭐 이미지나 사진 같은 거 보여줄 수 있어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할 수 있는 복합기 수업 시간에 같이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책상, 노트북, 복합기기 준비되셨다면 이제는 재료가 준비돼야 되는데요. 재료를 준비하기 전에 우리 집에 어느 부분에 재료를 두는 게 좋을까요? 나는 재료에 눈에 안 띄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북박이장에 딱 넣어놔버려야지. 아니야, 재료는 다 오픈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한쪽 방에 다 보여지게 펴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게 맞냐고 물으신다면 어떤 아이들을 가르치느냐에 따라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 유아아이들이 많고 6세, 7세, 8세 아이들을 좀 많이 가르치고 싶어요 한다면 수업하는 공간과 재료가 있는 공간이 분리되는 게 좋아요. 왜냐면요, 우리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재료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법을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거 갖다 쓰게 되면 수업이 오히려 어려워져요. 그래서 조금 분리를 시켜놓고 재료를 하나씩 주고 그 재료를 탐색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시간과 같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고학년과 중학생 아이들이 많아서 난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고
가르치고 싶다.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경우는 재료가 다 오픈되어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요? 그 아이들이 이미 재료를 다룰 줄 알고요. 재료 사용용도도 알고 있습니다. 재료를 자기가 그리고 선택해서 쓸 줄도 압니다. 그래서 모두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 재료를 두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 둘지 어떤 장을 준비할지를 계획을 했다면 어떤 재료를 사는 게 좋을까요? 그것도 마찬가지 유아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재료와 초등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재료, 중등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재료를 구분지어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초등아이들은 아무래도 수업을 진행할 때 일반적인 스킬이나 채색 도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료를 탐색할 수 있는, 콜라주 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재료로 좋을 것 같고요. 지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뿐만 아니라 종이도 여러 종류가 있죠. 종이 색깔도 다양하죠. 종이 모양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종이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도화지 외에도 모조지뿐만 아니라 사포지, 소포지 어떤 종이에도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다양하게 준비해서 수업의 주제나 내용에 맞게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콜라주 재료라 하면 어려워요. 뭘 말하는 거야? 기본적인 미술 화방이나 재료 도구에 가면 뿅뿅이도 있고요. 색칠 공부 스티커도 있고요. 찍는 마커도 있고 있겠죠. 붓을도 있을 거고 털실도 있을 거고 그 외에도 어떤 재료나 어떤 도구도 미술 재료는 될 수 있어요. 나뭇가지가 될 수도 있고요. 돌을 어디가에서 주워와서 아이들한테 돌에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을 거예요. 조개 껍데기가 될 수도 있고 병뚜껑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동그란 틀 이런 것도 아이들의 미술 재료는 될 수 있습니다. 창의력 미술이라는 건 생각을 다양하게 해주는 어떤 수업이기 때문에 폭넓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알아보면서 재료를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단계로 어떤 레벨로 어떤 표현과 어떤 디테일한 묘사를 해줄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보시면서 재료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집에서 하는 경우, 아파트에서 하는 경우 유아를 대상으로 할지 초등을 대상으로 할지 시장 조사도 끝냈고 책상과 의자를 두고 방에 준비를 했다면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그렇죠,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난 프로그램에 엄청 자신이 있어. 내가 만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볼 거야 라고 생각하셔서 하시는 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키워보셨거나 내가 미술을 전공해보셨거나 내가 이런 데 뜻이 있다면 내가 해보고 싶은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기획해 보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접근해보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는 학생을 조금 많이 가르쳐보고 싶어. 그리고 홈스쿨이지만 수익도 잘 내고 싶어. 그리고 이 동네에서 1등 미술 홈스쿨이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까 말한 시장 조사를 토대로 해서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를 조금 더 알아보신다든지 아니 교재 프로그램을 조금 알아보신다든지 그렇게 알아보신 후에 내가 그 전략과 어떤 회사가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어떤 프랜차이즈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는 것과 프랜차이즈가 끼는 거를 비교 분석해 보시면서 알아보시면서 홈스쿨을 준비하시는 게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집에서 키우면서 내가 엄마이면서 집에서 홈스쿨을 운영하는 게 정말 나한테 그리고 우리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될까 물으신다면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마음과 열정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홈스쿨에도 도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는 홈스쿨에서 어떻게 원화를 모을 수 있는지 마케팅과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